어떻게 보면은 약간 무서울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느냐. 아, 저 사람 너무 귀찮아, 짜증나, 뭐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지, 겉으로는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밝게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아, 귀찮아 죽겠네, 저 사람 만나기 싫어, 너무 짜증나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 레스터 레븐슨 씨의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을 연습하는 건데, 사랑을 먼저 가족한테 연습하는 것을 연습하는 게 나옵니다. 사랑을 가족한테 연습하는 게 나오는데, 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원하는 주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자, 178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은 자녀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아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내뱉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속이고 말로써 다른 이들을 속이지만 자녀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사랑을 주면은 그 자녀는 이번 생애 동안 사랑을 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매우 행복한, 최고로 행복한 삶의 조건을 이룰 것입니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것을 말로 표현을 해야지만 그게 상대방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다 느끼고 다 압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지, 상대방이 날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상대방이 날 미워하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느낌으로 알아요. 그죠? 느낌으로. 근데 그게 내 자녀라면은 훨씬 더 잘 알아요. 다른 사람보다. 그냥 남이 아니라 자녀라면 더 잘 알고, 특히나 그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내 마음을 잘 읽습니다. 잘 읽어요. 그래서 내가 말로는 아무리 예쁜 말을 해도 속으로 만약에 막 짜증이 나 있거나 화가 나 있죠. 그러면은 아이는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정을 뭐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가족들한테 더.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말 했었잖아요. 내가 이제 이유 없이 누군가랑 멀어질 때, 그럴 때 내 마음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대하면은 상대방도 나를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나만 괴롭히는 이제 직장 상사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면은 왜 나만 괴롭힐까? 나는 그 사람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티도 안 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속으로 내가 그 사람 욕을 엄청 합니다. 그죠? 그 사람 욕을 엄청 하고 속으로 엄청 싫어해요. 상대방도 그걸 느낀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내가 아무리 겉으로 혹은 자녀 앞에서는 괜찮은 척, 뭐 좋은 척, 예쁜 척, 뭐 말 예쁘게 하고 해도 내가 만약에 속으로 안 좋은 마음을 가지면은 그걸 다 느낀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감정, 사랑을 진짜 마음으로 느끼면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자, 이어서 보면은, 자, 레스터 레븐스 씨의 말입니다. 자, 저는 항상 어머니들께 말해왔습니다. 만약 자녀를 돕고 싶다면 어머니 자신을 도우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돕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돕고 싶다면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무엇인가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저 스스로 돕고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들이 성장하고 활짝 피어나고 마치 꽃이 그러듯 터져나오는 것을 그대로 허용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속박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존재의 드림을 알기에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이끌고 사랑하고 그들을 놓아줍니다. 그들도 나처럼 신의 존재라는 걸 여러분은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시작한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자유롭도록, 그들이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걸 느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집착을 하는 사랑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자, 사실 이게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뭐 직장 상사, 아니면 우리의 내 남편, 뭐 등등등, 그냥 뭐 애인, 그냥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내가 나를 사랑을 하고 내가 그 충만해진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대하고 느끼는 거, 그게 최고의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미 고양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그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면은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그게 자녀가 됐건 내 친구가 됐건 애인이 됐건 뭐 그냥 썸 타는 사람이 됐건 네, 누가 됐든 간에 그게 최고다. 그게 나한테도 좋고 상대방한테도 좋고 그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대방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아이가 내 바람과 다른 길로 가고 싶을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제 나는 이제 아이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음악을 하고 싶다거나 그림을 그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그냥 수용해주고 허용해주고 아이가 스스로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전폭적으로 그냥 믿어주고 의지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네, 필요하다. 네,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니까 자, 이거를 직접 해보신 분들이 해보신 분들의 이제 짧은 후기를 보면은, 자,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딸들이 음식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엄마, 진짜 최고예요, 짱이에요. 그리고 이내 접시를 비웠습니다. 그날 저녁 음식은 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음식이 정말로 맛있냐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들이 네 엄마 진짜 맛있어요, 최고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날 온종일 저는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자,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매우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생각을 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자, 그런 사랑스러운 생각이 그 음식에 영향을 주어서 그렇게 맛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주 어느 날 저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아이들은 음식을 깨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죠. 야, 왜 그러니 얘들아? 네가 제일 좋아하는 동그랑땡인데. 아이들은 엄마 이거 맛이 너무 별론데요? 못 먹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자, 아이들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는 그 음식을 늘 하던 대로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깊이 생각해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통에 죽겠거든요. 자, 그 음식을 준비할 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는 감정과 생각들을 좀 더 관찰해서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사랑의 기쁨을 키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자, 마지막. 자, 막내 아들이 전화로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 생애의 두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생후 18개월입니다. 제 큰 아들에게는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속삭이는 기술을 써더니 학교에서 말썽 부리는 걸 멈추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하는데, 자, 이게 진짜 여기 진짜 재밌는 게 두 번째 사연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약간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내 아이들이 싫어하는 음식을 했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근데 다음날 내가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식을 했는데 맛이 없게 맛없다고 안 먹어요. 근데 그날과 그 전날과 지금 그 깨작깨작거린 날에 차이를 봤더니 그 맛있게 먹은 날은 내가 너무나도 사랑이 충만한 날, 행복한 날, 그 마음을 담아서 요리를 한 날이고, 그리고 애들이 잘 먹지 않은 날은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레시피로 만들었지만 마음속에 막 분노가 가득하고 화가 가득하고 막 원치 않는 막 그런 짜증난 분한 생각들, 막 질투심 막 이런 것들, 막 이런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요리를 했을 때랑 맛이 달랐다. 맛이. 자, 이게 이게 그냥 요리에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말 하잖아요. 손맛이 있다. 장인은 손맛이 있다. 그런 느낌인 건데, 자, 이게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만약에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노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음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똑같은 걸 해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똑같은 커리큘럼을 따라서 혹은 똑같은 방법을 따라서 뭔가를 해도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결과를.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이 만약 장사를 해요. 똑같이 장사를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되게 막 혼란하고 막 마음이 좋지 않을 때랑,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막 밝고 즐겁고 막 유쾌하고 막 설렘으로 가득 차 있을 때랑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해도.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100% 똑같이 해도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가 있다. 우리 인생이 그만큼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어떤 이제 경제적인 것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무서울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느냐. 아, 저 사람 너무 귀찮아, 짜증나, 뭐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지, 겉으로는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밝게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아 귀찮아 죽겠네, 저 사람 만나기 싫어, 너무 짜증나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뭔가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해요. 똑같이 하는데 아 너무 귀찮은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거랑 와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와 이거 너무 좋다, 즐거워 라는 마음으로 한 거랑 똑같은 결과를 아예 똑같은 100%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와도 사람들 반응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진짜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뭔가를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진짜 이거 되게 약간 소름 끼칠 정도로 멋진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뭘 할 때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혼자 뭐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뭔가 뭐 제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을 만든다거나 뭐 글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뭔가 한다, 그런 걸 할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그죠? 제가 고양이한테 먹을 걸 줄 때 안 먹길래 버럭했는데 제 마음에 사랑이 없었군요. 저는 늘 분노 상태로 요리했나봐요. 아니 이게 물론 여러분들 약간 기본은 있어야 되지. 네. 요리 못하신다 이게 아니라 요리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마음 상태일 때 마음가짐이 맛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사랑이 가득 차 있어도 폭탄 같은 요리법, 물론 이제 포뮬리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죠? 네.